안녕하세요. 대여비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페노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BDI 지표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과 괴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반되는 흐름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DI 지표는 사실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서 실제 운임을 비교를 해보면 이 BDI 지표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페노션의 주가 상태도 이 BDI 지표와 좀 거리가 있는 이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DI 지표 얘기를 했으니까 중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 회복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유효한가 지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고공행진했던 BDI 지표의 상승세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운임비 하락세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기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DI와 현실의 괴리,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지수와 같이 노는 HMM, 하지만 BDI 지표와 따로 노는 페노션, 이렇게 기사와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2022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운임지표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2년 호황의 여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년 1분기에 영향을 주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줬다. 하지만 지난해 말을 좀 보게 되면 1분기 급격하게 오른 BDI에 비해 실제 운임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도 그렇게 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추세대로 이어지면 이 BDI 상승,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발틱 운임 지수겠죠. 이 발틱 운임 지수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2분기에는 더 좋은 실적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BDI 지표는 결국에 경기 회복 기대가 자극이 되면 될수록 상승을 해주는데, 이 금일 이 지표를 좀 보게 되면 한 10% 가량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세와는 조금 반대되는 모습으로 좀 급락을 해주고 있죠.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중국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관련 지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이 소매 판매 지표를 가져왔는데 예측치가 3.7%였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2.3%를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5월 17일 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최근에 3월부터 지금까지의 패턴을 봤을 때도 더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물동량이 하락하고 있구나, 자, 이 부분이 BDI 지표의 하락을 이야기를 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의 끈을 버릴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제조업 지표입니다. 3월 31일부터 지금까지 제조업 지표가 잘 나와줬습니다. 50이라는 숫자를 넘어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 경기 회복세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5월 31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조업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뭐 예측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높게 나와준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 경기 회복세를 유발을 하면서 BDI 지표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조업 지표 관련된 영상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리면서 또 5월 31일 이후에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함께할 예정이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운임 강세에 대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반등을 해주면서 1360원대 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2008년 같은 경우에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 1400원을 또 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월달 경우죠. 2022년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달러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직까지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고 정세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 자산에 대한 이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달러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주식 측면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는 사실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니까 국내에 있던 자금 자체가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 증시의 자금이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리스크가 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먹고 사는 게 바로 해운주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국면 자체는 해운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철광석 가격인데,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가 조선 관련된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후판 가격 때문에 계속해서 이 철광석 가격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뭐 99달러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재차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사실 경기 선행 지표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가 좋은 그런 모습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물동량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임비 상승까지 유발이 가능합니다. 운임비가 상승하면 당연히 해운주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운임비와 또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LNG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의 1가량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협을 봉쇄한다는 이슈 자체가 운임비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펜오션을 보고 있죠. 이 펜오션의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많이 하락을 좀 해줬습니다. BDI 지표가 상승을 해주는 상황에서도 이 주가와는 좀 괴리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기사를 보면서도 이야기를 해봤죠. 결국에는 2분기에 반등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주봉의 흐름상도 좀 크게 보더라도 이 초록색 선이 존재하죠. 60일선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저항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을 돌파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존재를 할 텐데, 일단은 운임비가 있겠죠. 현재 가장 가까운 게 5월 30일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한번 50을 넘어주면 물동량 증가, 운임비 상승에 대한 기대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 8월 전당대회 전에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부각을 시키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호르무즈의 봉쇄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운임비 상승을 촉발을 하면서 이 펜오션의 주가도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무적인 측면도 간단하게 보게 되면 23년부터 24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EPS도 증가를 하겠죠. EPS를 보게 되면 458에서 654까지 증가를 하고, 이 BPS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합니다. 24년 전망치는 9,500원인데 현재 펜오션의 주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펜오션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